제가 고등부 부장할 때 동성애 관련해서 현장에서 겪은 사례 3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마 동성애 보도가 얼마나 언론 현장에서 어려운가를 아마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프레임 해주시죠. 성소수자들의 잔치인 퀴어 문화축제가 오늘 서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같은 시각 바로 옆에선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시내 퀴어 문화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문화 행사인 퀴어 문화축제. 서울광장에서 열린 건 지난해에 이어 2번째입니다. 주최 측 추산 45,000명, 경찰 측 추산 11,000명이 모여 지난해에 비해 참가자들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성소수자의 존재가 조금 더 사회에 부각됨으로써 사회 인식 변화와 사회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야외 행사입니다. 같은 시간 행사장 바로 옆 덕수궁 대한문 앞에선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와 시민단체 회원 12,000명이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절대 대다수가 무리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양측의 대립은 퀴어 축제 측이 2.9km를 거리 행진하는 오후 4시 반쯤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행진을 막으려는 사람들과 경찰 간의 실랑이가 곳곳에서 벌어졌지만 지난해와 달리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진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예,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2016년 6월 16일 날 퀴어 축제 때 나왔던 KBS 9시 뉴스입니다. 근데 보통 KBS 뉴스 9시 뉴스에 이런 뉴스를 다룰 때 보면 요 날은 이제 리포트를 다뤄진 거고 리포트가 올라가면 그냥 스트레이트 뉴스가 나가겠죠. 이런 정도의 리포트를 일부 뉴스에 대충 처리하거나 뭐 그렇게 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고 편집 그 메커니즘에 따라 약간 다른데 이날은 리포트로 처리가 됐어요. 균형을 잡는다고 굉장히 했었죠. 동성애 퀴어 축제 주최자하고 이제 동성애 반대하는 쪽하고 보통 요런 정도의 뉴스가 이제 KBS 9시 뉴스에 나갑니다. 근데 다 실제로 이날 이제 동성애 문제를 한번 다뤄야 되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되는 이 다음 리포트입니다. 한번 보시죠. 보신 것처럼 논란이 있지만 무조건 배척하던 과거와는 달리 동성애자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도 다양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동성애 문제도 공론회장으로 들고 나와 논의할 때가 됐다는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신청 취재했습니다. 퀴어 문화축제 참가자는 10여 년 만에 3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만큼 남의 시선을 의식 않는 동성애자가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동성애 영화나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연예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가족 형태의 하나로 동성애 가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생 숨기고 사는 게 정말 어려운 일 같거든요. 좀 더 개방되는 사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성애 관련 가장 뜨거운 논란은 헌법 소원이 청구된 군대 내 동성애 처벌 조항. 군대에서 남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해 동성애를 혐오하는 표현으로 폐지하라는 의견과 군대 내 동성애를 부추긴다며 합헌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적이고 편견을 담고 있는 그런 법률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전투력을 위해서 일반 성적인 부분도 엄격한 분율로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 문제 역시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 환자가 급증한다는 쪽과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없이 안전하지 못한 성관계가 문제라는 입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보건당국도 미국의 경우처럼 에이즈가 동성 간 성접촉으로 발생했는지 아니면 이성 간 성접촉에 의한 것인지 에이즈 감염 경로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성결혼과 관련해서 현행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남녀의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반면 동성은 합법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동성애를 얼마나 알고 있고 또 동성애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번 퀴어 문화축제는 우리에게 무거운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이제 2분 20초짜리 보도인데 통상 9시 뉴스는 하루 중에 일어난 일 다 다루면은 백화점식 보도가 돼서 보통 1분 20초가 정석이죠. 조금 저기 하면 1분 10초, 아주 중요한 건 1분 반 이렇게 가는데 이제 2분 20초면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상당히 싸워갖고 하는 건데 이 안에서 보면은 에이즈 문제 언급 있고 뭐 동성애 결혼 문제 있고 합법화 문제 있고 사실 이거 하나하나를 다 심층 뉴스로 다뤄야 마땅한 현안들이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인식이었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적어도 9시 뉴스에서 한 10분 정도 분량으로 에이즈 문제 심각성도 다루고 이렇게 쭉 다루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저로서는 굉장히 불만인데 그래도 이만큼 그날 동성애 퀴어 축제를 이만큼 다뤘다는 게 일반 언론에서는 처음이었다라고 나중에 이제 분석 보고를 받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이런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을 겪게 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고 언론사 조직에서 에이즈 문제가 사실 한국 사회에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에이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청소년들 교육적, 윤리, 도덕적 문제라든지 질병 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합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언론에서 쭉 안 다뤄지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저는 갖고 있어서 퀴어 축제를 앞두고서 이제 예정된 것이라면은 일주일 전부터 좀 이 생각을 하고 좀 무겁게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이게 보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야 되는 거 아니고요. 임원회의에서 제가 이 문제를 꺼냈죠. 아마 이 문제가 이렇게 호응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국민의 제대로 알 권리를 위해서는 이 문제를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해서 했는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은 꺼냈는데 아무도 동조 아니고 썰렁하니까 결국 임원회에서는 어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뤄보자라는 시도가 이건 안 받아들여졌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보도본부는 제 소관이니까 보도본부에서 좀 뉴스에서 중요하게 다뤄야겠다. 그래서 이제 보도본부는 이제 8시에 편집회의를 합니다. 지금 이제 국장들 12명 하고 쭉 해서 편집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문제를 전거했어요. 축제가 매년 스테이지를 한 줄 다룬다든지 뉴스 이렇게 묶어서 1분 10초 정도 다루는 것 같고는 아니고 제가 한번 다뤄보자 했는데 국장들이 이렇게 동의를 안 해요. 그래서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다. 이거 잘 안 잡느냐. 동성애 문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무관심 아닙니까? 무관심. 나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무관심. 대다수 관심들이 없죠. 반면에 이제 동성애를 인권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직화된 소수고 소수는 무장해서 공격을 하는데 대다수는 비무장한 인간이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도 그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공감받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대한민국의 이 동성애 문제를 보는 평균적인 그런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주장을 하니까 결국 하는 얘기가 그런 것들이죠. 이제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다 주장합니다. 동성애 우리 다 동성애 싫고 뉴스에서 다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미 다루면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가 된다. 이게 그때 직접적인 표현을 국장한테 한 분이 이거 다루면 이거 이렇게 심층으로 다루면은
이 동성애 지지하는 이런 조직화된 인력들 다 KBS 앞으로 몰려와서 다 틀어놓고 그러면은 사회문제 되고 굉장히 긁어부스럼 이 보도본부나 이 언론사의 조직 문화라는 게 기자들의 문화라는 게 이제 바꾸고 그러니까 어떤 피라 사건 이런 거 많이 하면 굉장히 싫어하죠.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싫어하죠. 이 문제가 생겨서 언론 중재에 불려가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안 다루면 되는 건데 아니면 면피성으로 가볍게 다루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중요하게 이걸 다뤄서 KBS가 이런 문제를 자초하느냐 이걸 제가 이제 그때 확인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10분 뉴스를 관철하는 거는 역부족일 뿐더러 그거를 끝까지 고집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보도부장이 특정 종교에 편향된 이런 뉴스의 어떤 공정성,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조직 생활을 해보면 제가 보도부장이니까 회사 신우회에서 내가 이제 신우회 모임을 기자들 신우회 모임을 이렇게 이제 같이 쭉 해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인사 같은 거 하면은 정당이 부장을 임명한 건데 될 사람이 된 건데 신우회 출신이라 임명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루머가 도는 거예요. 그런 조직에서 참 이 동성애 문제에 관련된 객관적으로 마땅히 보도해야 될 이런 문제를 다루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정말 절감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실제로 보면 이거는 여성 민우회에서 이 인권보도준칙 만들어놓고 인권보도준칙 실제로 잘 지켜지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한 거죠. 그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건데 실제로 보면은 인권보도준칙 반영되고 나서 실제로 제대로 보도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 가지 전체가 58,748건 가운데 위반되기 불과 10건에 불과했는데 이 10건마저 직접적인 편성의 문제 아니고 간접적으로 동성애 문제를 다뤘다 뭐해갖고 이제 침해 사례니까 얼마나 이제 동성애 문제가 언론사에서 다루기가 어렵고 통계적으로 이제 입증해주는 그런 통계고 두 번째 제가 겪은 게 이제 대부도 동성애 토막살인 사건이에요. 2016년도 5월달에 발생한 사건인데 그때 이제 토막살인 사건이 나서 쭉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게 원인이 동성애였어요. 30대하고 40대하고 여관에서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같이 동거하다가 상대가 이제 동성애자니까 동성애자인데 결국은 90만 원 하루에 3만 원씩 쳐서 한 달이면 90만 원을 주면 내가 동성애 상대가 되달라 이런 요구에 따라서 동성애를 해서 결국 그렇게 된 건데 이거를 동성애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이거 쓰면 문제가 좀 됩니다. 보도인권 지금 이런 거 있으니까 와서 이제 본부장이 최종 결정권이 있으니까 와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동성애가 원인인데 이 사건 수사의 제일 핵심이 이제 그 살해 동기 원인인데 그게 밝혀진 그걸 안 쓰면 그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썼어요. 그래서 다음 보시죠. 이게 그때 이제 나온 뉴스인데 보면은 저희는 이 동성애라는 용어를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당시에 이제 KBS 뉴스만 동성애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팩트인데 팩트조차 이제 쓸 수 없는 이 아까 자기검열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나간 토막살인 사건 동성애가 원인인데 그거를 그날 보도한 걸 쭉 모아보면 이 동성애라는 표현을 정말 쓰지 않으려고 애쓴 그런 기사들이죠. 성관계 대가 억지로 이제 동성애라는 표현을 피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아주 극히 일부 언론만 표현했는데 이 경우 이제 경인일보 같은 경우는 동성애가 이걸 동성애 살인 동기가 된 것을 특정을 했기 때문에 동성애를 썼을 뿐이고 대부분이 동성애. 근데 이렇게 대부분의 언론들이 동성애 표현을 피해가면서 보도를 하고 이래도 이 언론사의 경우는 그래도 몇몇 언론사 보도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왜 동성애 보도를 했느냐. 극히 일부만 보도했는데도 동성애 표현을 썼다고 해서 이렇게 보도할 정도로 언론사의 동성애 보도에 관한 언론사 지형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다. 인권보도준칙 8장은 넘어가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언론에서는 동성애 문제는 실종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사실 동성애를 우리가 애써 보도하기보다는 에이즈 문제가 워낙 심각하니까 선진국에서는 에이즈가 줄어드는 추세인데 우리는 이게 늘고 있고 심각한 문제는 10대, 20대가 에서도 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동성애 치료자들 국가 예산으로 다 치료하고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그래야 하겠지만 그것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그 실태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언론의 책무인데 그런 것들이 이런 규칙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자기 검열이 내재화되어 있다 이런 식이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동성애 보도 관련해서 그때 이제 TV에서 동성애와 동성애 동성애를 지지하는 퀴어 축제 지지하는 퀴어 축제 주최 측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측 보고 토론을 벌이려고 그러니까 다 기피해서 그만뒀고 라디오 뉴스는 이걸 좀 다뤄야 되겠다. 라디오 뉴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자유로워요. 그래서 라디오 뉴스는 우리가 한쪽 출연만 시켜서 다뤘는데 동성애 문제를 다 다뤘죠. 근데 그거 갖고 문제가 안 됐어요. 그거 갖고 방송심의위원회에서 문제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문제가 돼 갖고서 경고가 나오고 그래갖고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상당수 거기 가서 목동 가서 우리가 시위도 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이제 상황이 많이 더 나빠졌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결국 기자는 팩트가 있으면 보도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팩트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동성애가 에이즈 때문에 원인이 된다 이런 통계 자체가 이제 제대로 공개가 안 되는 거잖아요. KBS에서 이사회가 한번 열렸는데 이사회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 때 지금은 이제 야당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여당인 이사 한 분이 갑자기 이 문제를 요즘 에이즈가 굉장히 심각하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꺼내니까 그냥 자유롭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한 건데 한쪽에서 그 반대편 지금은 이제 집권당이고 그 당시에는 반대편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던 그 이사 한 분이 격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 동성애가 에이즈가 동성애 때문이라는 그 상관관계가 어디에 근거한 거냐. 그래서 아니 동성애가 에이즈가 남성 동성애들 원인이 상당히 된다라는 건 보편적 상식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서로 이 다툼이 벌어지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이 동성애 문제는 상당히 이제 하나의 그 이념적 그 서로 입장이 다른 이런 현안으로 자리 잡아서 언론사가 더욱더 이 문제를 다루기 힘들겠구나 그런 경험을 한 사례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그때 느낀 거는 동성애 문제 쉽지 않다 다루기가. 그런데 이걸 다루기 위해서는 동성애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제 동성애라는 표현조차 이제 못하게 되니까 이거를 애둘러서 다룰 수 있는 거는 에이즈 문제. 이건 국민 건강권
국민 건강권과 인권의 측면이 다 있으면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국민 건강권이 인권보다 크다고 보고 국민 건강권이 배면 인권은 배꼽이죠. 근데 배꼽이 배보다 커진 그 현실이 지금 이 동성애 문제를 다루는 우리 대한민국 언론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도정책 문제 충분히 이제 그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 이 문제가 좀 더 제대로 다뤄지려면 에이즈 문제에 대한 통계, 질병관리본부에서 2011년부터 공개를 안 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죠. 그 전에는 다 공개가 됐어요. 근데 공개가 안 돼서 이 부분의 문제가 풀려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거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퀴어 축제를 비롯해서 동성애를 입장을 인권으로 보는 이런 시민 사회 세력은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는 반면에 그걸 반대하는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걸 반대하는 일반 대중은 굉장히 그 조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언론사도 이런 거를 좀 백업할 수 있는 보금 언론이나 이런 조직이 좀 재력화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그때 정리된 그런 생각들입니다. 자, 마칩니다.